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코인 투자를 지향하는 코인 만렙입니다. 인프라법 개정안이 단 한 사람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는데 그 단 한 사람이 자신의 트윗을 통해 본인은 개정안을 지지하지만 국가 안보에 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에 군사비 증액 수정안이 수정될 경우에만 인프라법 개정안을 찬성한다고 트윗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에 대한 사람들의 답글이 정말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무슨 말을 한들 의미 있겠냐마는 리차드 셸비 의원의 이 행동은 한마디로 졸라 후지다 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은 NFT에 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 하는데요.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금 전에 기사를 통해 정부에서 NFT 과세를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 애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세상은 엄청 빨리 변해가는데 이를 캐치하지 못해서 이거 뭐야 세금 이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재정부 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NFT 과세 여부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NFT도 우리에게 익숙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과 같은 맥락으로 볼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 아직 정의조차도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만약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로 확정할 경우 20%의 세율로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을 가져온 이유는 앞으로의 대세가 될 NFT에 대한 정의와 왜 중요한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인데요.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말 그대로 대체 불가능 토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데? 기다려보세요. 잘 설명해 드릴게요. 올림픽이 끝나서 김연경 선수가 직접 팬분들 중 100명에게 배구공을 나눠주는 행사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김연경 선수가 나눠주는 배구공 100개는 첫 번째 배구공이던 51번째 배구공이던 모두 다 동일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김연경 선수가 저를 보더니 코인 만렙이시죠? 저도 코인 만렙 보고 도지코인 샀어요. 화성 갈 거니까 식빵! 이러면서 저에게만 특별히 배구공에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는 좋아서 기절할 거고요. 사인이 있는 배구공은 사인이 없는 나머지 99개 배구공과 가격도 같고 재질, 디자인 모든 게 다 같지만 가치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는 당당히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얌마 이 배구공은 문구점에서 사는 배구공이랑 달라 임마. 다른 배구공이랑 똑같이 생기고 재질도 완벽히 동일하지만 내 건 다른 배구공이랑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라고 말이죠. 식빵!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요즘 엄청나게 발전한 3D 프린터기를 통해 똑같은 사인이 들어간 모양까지 복사된 채로 외관으로는 전혀 구분할 수 없는 배구공을 만들었다면 그거는 직접 사인받은 것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만든 것이 바로 NFT입니다. 물론 NFT는 엄밀히 말해 디지털 증명서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 예시를 그대로 해석하는 건 약간의 무리가 있어요. 이 예시는 대체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 설명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래요. 어쨌든 이게 바로 NFT의 기본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도지코인과 제가 갖고 있는 도지코인은 개수만 동일하다면 가치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NFT의 경우 동일한 토큰 개수라 하더라도 일련 번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마치 사인을 한 것 마냥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활용한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작품들이에요. 요즘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매우 쉽게 사진이나 파일들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파일을 아무리 복사한다 해도 소유자에게 저작권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나머지 복제물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코인만렙 영상을 만들어 놓고 이 영상은 세타 토큰 XXXX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한다 라고 명시를 해 두었다면 코인만렙 영상은 누구나 쉽게 복사할 수 있지만 소유자는 해당 세타 토큰 1년번호를 갖고 있는 제가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3D 프린터기로 사인을 복사한다 해도 직접 사인을 받은 나만이 진짜 김연경 선수가 사인한 배구공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NFT 시장은 디지털화가 되어가는 시장에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훌륭한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복사할 수 있지만 너무 쉽게 소유자 증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NFT는 실제로 엄청난 규모로 커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디지털 아트, 수집품, 부동산, 음악, 필름, 스포츠 등 소유자를 분명히 해야 할 분야에 활용하게 되면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소유 증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NFT를 활용하면 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당 작품이 복제가 되던 말던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시장인지 감이 대충 잡히시죠? 이미 NFT 분야는 2억 5천만 달러, 약 2,900원 정도의 시장이고 2021년 상반기에만 2억 달러 이상이 NFT 시장에 유통되는 등 시장 크기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NFT는 심지어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초 소유자에게 재판매 시 이익을 배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제가 그림을 그리고 NFT를 통해 A라는 사람에게 그림을 팔았을 때 A라는 사람이 나중에 B라는 사람에게 그 그림을 판다면 B가 낸 가격 중 일부를 제가 가져갈 수 있도록 명시하고 추적할 수 있는 것이 NFT의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 중 하나입니다. 지적 재산권 소유자 입장에서는 소름 돋는 매력이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NFT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NFT 이후에는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하지만 NFT 이전은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내 거야, NFT로 도장 꽝 이후로는 내 소유라는 것에 대해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 그림은 내 거야 라고 외치기 전까지의 소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완벽해야 하는 기준에서의 문제점일 뿐 이게 NFT의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NFT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 하고 말이지요. 이더리움 자체가 NFT라 할 수 없지만 이더리움은 ERC721로 인해 고유 식별자의 소유자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NFT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인 NFT 코인은 다음과 같은데요. 비디오 데이터와 스트리밍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된 세타 토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블록체인인 칠리즈, 최근 메시가 이적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스포츠 코인인 파리 생제르맹, 요즘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고 있는 플랫폼인 엑시 인피니티, 게임 아이템 관련 블록체인인 엔진코인과 함께 게임 아이템 관련인 왁스, 가상 VR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인 디센트럴랜드, NFT 기반 플랫폼 자체를 지향하는 플로우, 미래의 먹거리가 될 메타버스 블록체인인 샌드박스, 가상과 함께 현실 세계의 부동산 관련 코인인 모스코인, 식빵 아니고 빵코인인 베이커리 코인, 식빵 정도가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NFT 코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NFT 코인들 중 어떤 게 치고 올라올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주역이 될 거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만렙이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NFT에 대한 이해를 통해 코인 시장을 보는 눈이 조금이나마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봅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